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7쪽이 되겠죠? 자, 부동산 우리가 경기의 측정 지표인데, 자, 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를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실물 변수적 측면에서의 공급량, 수요량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는 어느 하나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실물 변수로 있고 또 화폐로 표시된 이 명목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실물 변수는 우리가 공급, 우리가 측면에서의 지표, 또 수요 측면의 지표가 있는데, 이 공급 측면에서의 지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죠? 건축량을 의미하겠죠. 건축량. 그래서 건축량인데, 자, 이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 이 선행지표, 미리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로서 우리가 허가량이 있겠죠. 건축 허가량, 동행 지표로서 건축에 있어서의 착공량이 있습니다. 착공량. 그리고 후행,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로서 건축에 있어서의 완공량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건축 허가량이나 건축 착공량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두시고, 건축 허가량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항상 건축량을 파악을 할 때는 미분양 상태의 재고량에 유의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 우리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이 수요 측면에서는 뭐 거래량이죠. 거래량. 자, 주택 거래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적으면 일반적으로 불경기인데, 이 부동산 우리가 등기소의 등기 신청건 수죠. 등기 실적이라든지 이 지방세인 취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조성된 이 택지에 있어서의 분양 실적이죠. 자, 분양 실적이 많으면은 일반적으로 호경기, 분양 실적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화폐로 표시된 명목 변수로서 부동산 가격이 있죠. 자, 여러분이 실물 경제에 생산이 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 이 건축비의 상승으로 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측정 지표는 하나의 지표만을 가지고 파악하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은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을 하겠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여러분이 26회, 최근에 29회, 31회 시험에 나왔는데, 이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26회, 29회, 31회 계속 정답을 묻고 있죠. 뭐에서? 변동의 진폭에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를 하겠죠. 자, 첫 번째가 변동의 주기죠. 자, 여러분 변동의 주기는 우리가 21회 시험에도 냈고요. 우리가 31회 시험에도 냈던 내용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우리가 약 한 세의 건축 순환 주기를 보면 약 17년에서 18년 보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를 보면 약 우리가 8년에서 10년 정도 우리 보면,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2배 정도 길다.
야,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변동의 진폭. 자, 최근 시험에서 여러분 26회, 29회, 31회 시험은 계속 변동의 진폭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정답을 묻고 있죠. 자, 여러분 경기 추세선에서 일반 경기 변동의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우 경기의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저점은 더 깊어요.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다.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크다는 내용인데 이 질문 우리가 26회, 29회, 31회 시험에 계속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 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겠죠. 자, 우선은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우리는 회복 시장의 국면, 상향 시장의 국면, 일반 경기의 호우 경기에 대응하죠. 경기의 후퇴 국면, 일반 경기의 불경기에 대응하는 하향 시장인데, 자, 이때 이게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팽창 국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우리가 수축, 위축 국면인데 문제는 이렇게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경사, 빗금친에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불분명하고 즉 뚜렷하지 않고 일정하지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타성 기간이 길다. 즉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타성 기간이 길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우리가 국지적, 지역적 형상인데 이 부동산 경기의 붐이 우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은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한 나라 안에서 도시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고 한 도시 내 지역에 따라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순환적, 후행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이 각 특수 부분에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뒤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평균 약 2년 뒤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우선 보는데, 자,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보시면은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4가지 순환 국면으로 나타나죠.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은 4개의 순환 국면인데 우선은 이 하향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을 해가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향 시장은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대응하죠. 그래서 공실률은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죠. 자, 여기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이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매수에 중점을 두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위에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된다. 상한선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죠. 가격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회복 시장인데 회복 시장은 가격이 아직도 낮은 국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이 회복 시장의 국면이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저점에서 보면은 하한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에 중점을 두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는 상향시장에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상향시장에서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입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했죠. 한 5번 나왔어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밑에 있죠. 하한선.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하한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상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은 최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거래는 한산해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공실률은 증가하죠. 자,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 순환 국면에 우리는 많이 또 21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를 했고 22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우리가 4회도 출제하고 자주 또 지문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순환적 경기 변동입니다. 자, 이 순환적 경기 변동 에 있어서 거기 안정시장의 국면이 121쪽 밑에 있죠. 이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국면의 시장으로서 자,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경기에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이나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경기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시장 국면입니다. 자, 이러한 순환적 변동 위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122쪽에 나오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계절적 변동이 나오죠. 자,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죠. 자, 봄, 가을철에 우리가 이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사철이죠. 여기서 매해 발생을 하고 또 방학 기간 동안 대학가 인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현상도 매해 발생하죠. 이런 것은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이 있죠. 자, 랜덤이죠. 랜덤은 무작위로 뭐 한다는 얘기죠. 무작위적 변동. 우리가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인 변동이죠. 자, 이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자,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여러분 정쟁, 혁명, 폭동 등에 의한 사회적 우리가 혼란이라든지 지진이나 홍수 등 같은 자연재해, 또 정부에 있어서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비순환적인,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죠. 자, 우리 추세적인 또 장기적 변동이죠.
우리가 어떤 지역이 우리는 한 4, 50년 지나서 재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경기 변동이 장기적 변동입니다.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를 많이 출제하죠.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또 많이 출제하는데 또 한 6번 우리가 출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미집 이론이 우리가 19회 시험에 처음 출제해서 9번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 31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에치케리라는 학자죠. 자, 에치케리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이 거미집 이론인데,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축산물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 시장에 적용을 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생산 기간이 우리가 장기간 걸린다는 것은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건 뭐죠? 균형이죠. 이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시간이 경과한 것을 반영하는 것을 동태라고 해. 이 동태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모형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크게 두 가지 가정이 있죠. 자, 2021년도의 수요량은 2021년도에 가격의 영향을 받았죠.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의 영향을 받고 2021년도의 공급량은 2020년도의 가격의 영향을 받죠.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해는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적 갭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험 문제는요,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 우리가 나오는데, 자, 올해 시험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또 이 거미집 이론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미집 이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경기변동 거미집 이론. 작년에는 한 문제 출제했지만 올해는 이 거미집 이론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유형에서 시험 문제 여러분 9번이죠. 9번 출제, 9번 다 출제된 게 있어요. 여러분 9번 출제한 시험에 9번 다 출제된 게 바로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왜냐?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9번 다 출제했다. 자,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9번에 9번 출제인데 9번 전부 다 출제한 게 바로 수렴형의 형태다. 자, 수렴형의 형태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죠. 자, 이때 여러분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때 이죠. 여러분 이 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인데 이 점은 불균형이죠. 교차하지 않는 점은 불균형이. 화살표는 시간이 경과하는 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 수렴형인데, 즉 여러분 거미가 집을 지을 때 밖에서 거미줄을 안으로 들어가죠. 그 거미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자, 항상 이 조건이 중요하죠. 수렴형의 조건은, 자, 여러분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수니까 절대값을 들어갑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을 하면 어디가 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큰데, 자,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 기울기와 탄력성, 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다. 역관계.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우리가 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가야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이 완만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걸 비교하면은 어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만하니까 탄력적 1보다 크고, 공급은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이 있으니까 이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요,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등방향 반대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등방향은 반대인데, 하나만 잘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무슨 형태? 수렴형이다. 수탄수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수탄수. 암기, 수탄수 이렇게 암기할 때 쓰고, 다음에는 발산형이죠. 자,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이다. 불안정적인 균형 상태죠. 불안정적인 균형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번은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고 공급 곡선은 완만하죠. 자, 이때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우리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공탄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면은 시험에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이 점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밖으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발산형입니다. 자, 발산형일 때는 수렴형과 반대죠. 수렴형과 반대. 자, 이 수렴형과 반대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죠? 수요 곡선이 크죠. 그러니까 수렴형과 반대로 가요. 그리고 탄력성을 보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있어서의 절대값,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크죠. 탄력적은 1보다 크니까, 이건 0과, 수요는 0과 1 사이 값이니까 공급이 크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 자, 이것은 뭐와 같다? 여러분이 발산형 요 조건은 뭐와 반대? 수렴형과 반대다. 그래서 하나만 알죠. 수렴형만 알면 되죠. 수렴형만 알면은 발산형은 수렴형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를 암기하면 돼? 수렴형을 암기하시면 돼. 여러분 수렴형 반대는 발산형이다. 그래서 수렴형만 암기하면 발산은 거저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순환형은 여러분 쉬워요. 왜 쉬운가 보면은 이 규칙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규칙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순환형 형태는 이런 형태. 자,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순환형이에요. 자, 이 그림이 순환형인데, 순환형은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서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네 꼴을 뗀 순환형이에요.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게 또 같다. 니꼬르 같다. 니꼬르가 서로 같으면은 순환형이죠. 그러니까 순환형은 쉬워요. 이렇게 같다. 그러니까 뭐만 암기하면 돼? 수렴형만 암기하면 돼. 수렴형 반대는 발산형. 그리고 여기 니꼬르가 나오면은 뭐도? 니꼬르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 순환형이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모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여러분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6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인데, 거기에 보시면 보이스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보이스라는 학자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또 25회 시험에 출제가 됐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권리의 교환, 거기 여러분 보면은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의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또 우리가 공간 이용의 패턴 결정 및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는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보이스라는 정의 25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우리가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요.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크게 나누는데,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이 성립 조건을 보면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다수예요. 다수. 소수가 아니다.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이 우리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우리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가격 수능자입니다. 가격을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 수능자로서 가지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다? 우리는 다수의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 등이 다 똑같아야 돼. 상품의 동질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 진입을 하는, 우리가 진입을 하는데, 나가는데 자유롭다.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나타난다.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 퇴거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시장에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이 있죠? 이런 게 없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 퇴거가 보장되어 있고, 네 번째는 완전한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가 100% 시장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왜? 다수가 아니죠. 우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수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우선 어떻게 돼요? 부동성이라든지 이 개별성, 부동성, 개별성 등의 특성에 따라 불완전 경쟁 시장의 양상을 띠고 있다. 뭐 부동성, 개별성 또는 고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기업의 수가 하나인 것을 독점이라고 하고요. 우리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졌죠. 석유화학 시장 이런 거, 통신 시장, 과점 시장이고, 약국 병원처럼 독점의 성격도 가지고 경쟁의 성격도 가지는 약국 병원 이런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시장을 통틀어서 우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리가 127페이지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